문학 산책 오늘 첫 번째 주제로 택한 건 로미오와 줄리엣, 셰익스피어의 로미오와 줄리엣으로 했습니다. 이 두 젊은 남녀의 비극적인 사랑 이야기죠. 그 줄거리는 이 이야기는 이탈리아 베로나를 배경으로 해가 오랜 숙적 관계인 두 가문 몬테규와 캐플렛 가문의 젊은 이 남녀의 비극적인 이 사랑이죠. 몬테규 가문의 아들인 로미오와 줄리엣 이 가문의 딸인 캐플릿 가문의 딸인 이 줄리엣의 파티에 참석했다가 이 줄리엣을 만나게 되고 첫눈에 반합니다. 서로의 가문이 원수 사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지만 둘은 이 운명적인 사랑에 빠지고 비밀리에 결혼식을 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결혼 직후 로미오는 캐플릿 가문의 티볼트와 싸우다 그를 죽이게 되고 이 일로 인해 추방당하게 됩니다. 줄리엣은 로미오가 없는 세상에서 절망하고 부모님의 강요로 다른 남자와의 결혼을 앞두게 됩니다. 줄리엣은 로렌스 신부의 도움을 받아 죽은 척하는 약을 먹고 가묘에 묻히는 계획을 세우고, 하지만 이 소식이 로미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고 줄리엣이 죽었다 오해한 로미오는 베로나로 돌아와 줄리엣의 묘에서 독약을 마시고 죽게 됩니다. 얼마 후 깨어난 줄리엣은 옆에 있는 로미오를 발견하고 절망하며 로미오의 단검으로 자신의 목숨을 끊게 됩니다. 결국 두 가문의 자녀들은 비극적인 이 죽음은 오랜 숙적 관계였던 이 몬테규 가문과 캐플렛 가문이 화해하는 계기로 끝이 나는 줄거리입니다. 근데 전 그런 뻔한 어떤 책의 줄거리를 살펴보자는 것이 아니고 지금부터 제 개인적인 이 의견으로 한번 이 로미오와 줄리엣을 해석해 보고자 이렇게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로미오와 줄리엣의 이 책의 첫 장을 펴게 되면은 이 첫 장에서 이 로미오가 등장하는데 그는 이 두 집안의 이 싸움에는 관심이 없고 그냥 시련의 아픔에 깊이 빠져 우울한 모습으로 그려지며 등장합니다. 따라서 책의 첫 장은 두 가문의 뿌리 깊은 갈등, 도시의 불안한 분위기, 그리고 주인공 로미오의 고뇌를 동시에 보여주면서 이야기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에 대한 궁금증을 자아내게 됩니다. 시작되는 첫 장면에서 로미오가 몬테규가의 젊은이들과 함께 거리를 배회하면서 로잘린느에 대한 사랑 때문에 괴로워하는 모습이 보이죠. 그때 그의 친구인 벤볼리오는 로미오의 슬픔을 걱정하며 그 이유를 캐묻고 로미오는 로잘린느가 순결을 맹세했기 때문에 자신의 사랑을 받아주지 않는다고 불만을 토로하는 이 장면이 보입니다. 이 장면을 통해서 관객이나 독자는 로미오가 얼마나 열정적이고 감성적인 인물인지, 그리고 그에게도 줄리엣 이전에 이미 사랑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진정한 로잘린느에 대한 로미오의 이 감정은 줄리엣이란 인물을 만나게 되면서 사랑이 대상이 변하게 됩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중점적으로 한번 심리학적으로 또 여러 관점에서 한번 재해석을 한번 해보는 게 또 재밌지 않겠나 해서 이렇게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대상이 쉽게 변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로미오의 이 모습은 청년의 사랑이라는 것이 얼마나 강렬하면서도 동시에 쉽게 변할 수 있는 감정인가, 이것을 셰익스피어가 우리에게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로잘린느에게 그토록 뜨겁게 사랑을 외치던 로미오가 줄리엣을 만나자마자 이전의 이 감정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새로운 사랑에 쉽게 빠진 모습은 정말 놀라울 정도입니다. 이는 젊음의 순수함과 열정이 때로는 변덕스러움이나 충동성과 맞닿아 있다는 것을 시사하지요. 물론 로미오와 줄리엣의 사랑은 운명적인 이끌림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 그 빠른 속도와 이전의 감정을 쉽게 잊어버리는 모습은 청춘의 사랑이 지닌 일시적인 속성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 같기도 합니다. 마치 뜨겁게 타오르는 불꽃처럼 강렬하지만 금세 사그러들 수도 있는 이 감정의 속성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런 관점에서 보았을 때 로미오의 모습은 단순히 비극적인 사랑 이야기의 이 주인공을 넘어서 젊은 날의 사랑이 지닌 이 어떤 특징과 이 한계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인물로도 해석해 볼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옛날에 유명한 이 카드 광고가 있었습니다. 그 광고에서 한 젊은 여성은 이렇게 속삭였죠.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광고 문구와 로미오의 이 급작스러운 사랑의 변화와 연결지어서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 또 재미있는 의견이 나올 것 같습니다. 셰익스피어의 생존 당시에는 심리학이라 하는 학문이 이런 오늘날의 현대적인 형태로 존재하지는 않았지만, 셰익스피어는 인간 본성에 대한 탁월한 관찰력과 이해력을 가진 작가였습니다. 그는 주변 사람들과 사회 현상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인간의 다양한 감정과 동기를 꿰뚫어보는 탁월한 능력을 소유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래 봤을 때 셰익스피어는 이미 젊은 세대의 사랑이 지닌 특징, 즉 강렬함, 충동성, 그리고 쉽게 변할 수 있는 속성을 이미 인지하고 이 연극에 반영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물론 셰익스피어가 현대 심리학의 개념을 정확히 알고 그걸 썼다고는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의 작품 곳곳에서 드러나는 인간 심리에 대한 깊은 통찰력은 그가 이미 경험적 관찰과 예술적 직관을 통해서 청년기의 사랑이 지닌 특성을 환하게 꿰뚫어 보고 있었을 가능성을 충분히 뒷받침합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셰익스피어가 심리학적인 용어를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그의 뛰어난 인간 통찰력을 바탕으로 청년의 변덕스러운 사랑을 로미오와 줄리엣이라는 작품에 효과적으로 담아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의 작품이 오랫동안 사랑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바로 이러한 깊이 있는 인간에 대한 이해 때문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럼 좀 더 깊이 있게 인간의 본성상 사랑이 움직이는 데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해야겠습니까? 저는 그것을 세 가지 측면에서 이 관점에서 한번 짚어봤습니다. 첫 번째는 진화론적 관점이고요. 두 번째는 심리적 관점, 그리고 세 번째는 뇌과학적 관점에서 살펴보는 것입니다. 이 첫 번째, 이 진화론적 관점에서는 인간은 번식을 통해 종족을 보존하려고 하는 기본적인 욕구가 다 있죠. 매력적인 상대를 찾아 관계를 맺고 번식 가능성이 낮아지거나 관계가 지속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새로운 상대를 찾는 것. 이것은 이제 생존과 번식에 유리한 이 전략입니다.
새로운 유전자를 가진 배우자를 찾는다는 것. 그것은 유전적 다양성을 확보하고 자손의 이 생존 가능성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되죠. 따라서 이 새로운 사람에게 끌리는 감정은 자연스러운 우리 본능의 발현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심리적 관점에서 봅시다. 보면 새로움에 대한 끌림, 인간은 이 본능적으로 새로운 자극과 경험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연애 초기에는 상대방에 대한 호기심과 설렘이 크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익숙해지고 자극이 줄어들면 새로운 관계에서 이 신선함을 느끼려는 심리가 작동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애적 욕구 쪽인데요. 때로는 현재의 관계에서 충족되지 않는 인정 욕구, 사랑받고 싶은 욕구 등을 이 새로운 관계에서 충족하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새로운 상대방의 이 관심과 애정은 일시적으로 자존감을 높여주기도 하니까요. 그리고 관계 만족도의 변화 측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관계의 친밀감, 열정, 헌신 등의 요소들이 변화하면서 이 관계의 만족도가 낮아질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불만스러운 관계를 지속하기보다는 새로운 관계를 통해 더 큰 행복을 추구하려는 심리가 작동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디어와 사회적 영향도 함께 돌아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중문화나 사회적 분위기가 끊임없이 새로운 사랑을 추구하도록 부추기는 경향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다양한 연애 콘텐츠들이나 또 더 나은 상대를 찾아야 한다는 메시지, 이것이 바로 이 사랑의 이동을 정당화하거나 때로는 부추기는 동기가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마지막으로 뇌과학적인 이 관점에서 한번 봅시다. 사랑이라는 감정은 뇌의 특정 영역에서 분비되는 신경 어떤 전달 물질과 호르몬의 작용과 관련이 깊습니다. 연애 초기에는 도파민, 노르에피네프린 등이 활발하게 분비되면서 이 강렬한 쾌감과 이 흥분을 느끼게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화학 물질의 분비량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하지만 새로운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이러한 사랑의 뇌화학 작용이 다시 활발해지면서 강렬한 감정을 느끼게 되고 이것이 사랑이 이동하는 것처럼 느껴지게 만들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인간의 사랑을 단순한 생물학적, 심리적 작용으로만 설명하기는 어렵겠습니다. 문화나 개인의 가치관, 경험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한 사람에게 지속적인 애정을 느끼고 헌신하는 것도 인간의 중요한 능력 중 하나입니다만 결국 사랑이 움직이는 현상은 인간의 본능적인 욕구와 심리적 기제 그리고 사회 문화적 영향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좀 더 깊이 있는 분석적인 고찰, 생각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현대사에서 사랑은 종종 소비적인 관점으로 이해되기도 합니다. 인정하시나요? 왜냐하면 미디어는 끊임없이 새로운 로맨스와 자극적인 관계를 제시하며 개인은 마치 상품을 선택하듯 더 나은 상대를 찾아 이동하는 이 경향을 보일 수 있습니다. 이는 자본주의 사회의 특징인 끊임없는 욕망 추구와 자기 최적화라는 가치관과 맞닿아 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의 본질은 단순히 일시적인 감정적 충족이나 자기 만족에만 있는 게 아니고 상호적인 관계 형성과 정서적인 이 연결에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깊은 사랑은 이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 서로를 이해하고 공유하며 이 성장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 발전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니 이 사랑의 이동은 때로는 이러한 관계적 측면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피상적인 매력이나 순간적인 이 감정에만 의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 로미오와 줄리엣이 만났을 때 그들의 나이는 16, 17세 정도이면은 청년기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청년기의 사랑은 자기 정체성 확립과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라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기에는 자신이 누구인지, 어떤 사람과 함께하고 싶은지에 대한 탐색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며, 이는 잦은 연애와 이별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랑의 이동은 때로는 이러한 자기 탐색 과정의 자연스러운 일부일 수 있지만, 깊은 관계 형성에 대한 두려움이나 회피 기제로도 작용할 수 있는 걸로 보입니다. 우리는 종종 사랑하는 대상을 이상화하려는 이 경향도 있습니다. 특히 연애 초기에 상대방의 긍정적인 측면만 부각하고 완벽한 존재로 인식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현실적인 모습과 마주하게 되고, 따라서 실망감을 느껴 관계가 깨지기도 합니다. 사랑의 이동은 이러한 이상화가 깨지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으며, 새로운 상대를 통해 다시 이상적인 환상을 추구하려는 이 시도일 수 있습니다. 현대사회는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강해지고 관계에서의 어려움에 대한 인내심이 부족해지는 경향을 보이기도 합니다. 갈등을 해결하고 서로에게 맞춰 나가는 노력보다는 쉽게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는 것을 더 매력적으로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성숙한 관계 유지 능력 부족으로 이어져 사랑의 잦은 이동을 부추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결론적으로 말하면, 사랑의 이동은 인간의 진화론적, 심리적, 사회 문화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며, 개인의 성장 과정과 관계에 대한 가치관, 그리고 사회적 환경에 따라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단순히 변덕스러운 감정으로 치부하기보다는 그 이면에 숨겨진 인간의 욕망과 불안, 그리고 관계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랑은 종종 이 소비의 이 관점에서 또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 현대사회에서 이 사랑의 이동 현상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도 이 자본주의적 논리의 영향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본주의 시스템은 끊임없이 새로운 욕망을 창출하고 소비를 부추기며 이윤을 극대화하려는 속성을 지닙니다. 이러한 논리는 인간의 관계, 특히 사랑과 같은 감정적인 영역에도 깊숙이 침투해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본주의적 논리가 사랑의 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대중매체라든가 광고, 소셜미디어 등은 항상 이상화된 연애의 이미지, 매력적인 이성의 기준 등을 끊임없이 제시하면서 개인의 욕망을 자극합니다.
사랑은 마치 획득해야 할 상품처럼 여겨지고 더 나은 스펙이나 조건을 가진 상대를 찾아 끊임없이 자신을 업데이트하고 비교하게 만듭니다. 또 데이트 앱이나 소개팅 서비스 등은 마치 상품을 쇼핑하듯이 상대를 물색하고 쉽게 관계를 시작하고 끝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이는 관계를 깊이 있게 발전시키고 헌신하기보다는 단기적인 만족과 효율성을 추구하는 소비적인 태도를 부추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본주의 사회는 지금 우리 자본주의 사회는 개인의 이 성공과 발전을 엄청 강조하죠. 따라서 관계 역시 개인의 행복과 성장을 위한 수단으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현재의 관계가 개인의 발전에 방해가 된다고 느껴지거나 더 나은 자기를 찾기 위해 이 새로운 관계를 추구하는 것이 바로 이 개인주의와 자기개발이라는 이 관념 속에서 정당화될 수가 있습니다. 또 말하자면 불안정한 경제 상황과 또 지나치게 경쟁적인 우리의 이 사회적 분위기는 개인들에게 끊임없이 더 나은 것을 추구하도록 압박을 합니다. 이러한 불안감 또한 이 연애 관계에서도 혹시 더 나은 사람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갖게 만들고 쉽게 현재의 관계에 만족하지 못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국 현대사회에서의 사랑의 이동이라 하는 건 단순히 개인의 변덕이나 이 심리적 요인뿐이 아니라 우리 이 자본주의 시스템의 이 깊숙한 영향 아래에서 형성된 어떤 소비 지향적인 가치관, 불안정한 사회구조, 그리고 피상적인 이 관계 문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이 결과로 봐야겠습니다. 자본은 사랑이라는 이 감정마저 상품화하고 효율적인 소비 대상을 만들어 이윤을 추구하며 이는 우리 인간관계의 본질적인 가치를 흐리게 만들고 사랑의 잦은 이동을 부추기는 중요한 원인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까지의 제 생각을 심리학적으로 한번 정리해 보면은 로미오가 로잘린에게 보였던 열정적인 사랑은 초기 애착의 불안정성이나 이상화된 환상으로 해석이 될 수 있고요. 청소년기의 감정은 종종 강렬하고 비현실적인 기대를 동반하면서 닿을 수 없는 대상에 대한 열망은 자기의 연민과 낭만적인 분위기에 쉽게 빠지게 만듭니다. 이는 바로 미성숙한 자아와 이상적인 사랑에 대한 갈망이 결합된 형태로 볼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줄리엣에게 느끼는 즉각적이고 강렬한 운명적인 사랑은 첫눈에 반하는 감정의 특징을 잘 보여줍니다. 이는 짧은 시간 안에 상대방의 특정 매력에 압도되어서 깊은 감정에 빠지는 현상으로 종종 성적인 끌림이나 또는 강렬한 호르몬의 작용과 연관되기도 하겠습니다. 또한 가문의 반대라는 외부적인 장애가 오히려 그들의 감정을 더욱 극적으로 고조시키고 집착적인 헌신으로 이어지게 만들진 않았나. 이는 금지된 것에 대한 욕망과 로맨틱한 환상이 결합된 결과로 보여집니다. 더 나아가서 로미오의 그런 급격한 감정의 변화는 청소년기의 정서적 불안전성과 충동성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시기에는 감정의 기복이 심하고 이성적인 판단보다는
순간적인 이 감정에 따라 행동하는 이 경향이 강합니다. 로잘린드에 대한 감정이 쉽게 잊히고 새로운 사랑에 몰두하는 이러한 모습은 바로 청소년기의 이 특징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시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로미오의 이 변덕스럽고 정열적인 사랑은 미성숙한 자, 이상화된 사랑에 대한 갈망, 첫눈에 반하는 감정의 강렬함, 그리고 외부적 장애로 인한 감정의 고조, 마지막으로 청소년기의 정서적 불안정성과 충동성 등 다양한 이 심리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다 라고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처음으로 이 셰익스피어의 이 로미오와 줄리엣을 통해서 저의 그 책에 대한 식견을 공유하게 됐는데요. 많은 이 미숙한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 많은 이 격려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